언니는 손이 느려. 네가 빠르니까 네가 하는 게 맞지.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혼자 하도록 만든 거죠. 왜 이렇게 따져? 언니는 이런 말 안 해. 언니는 안 해도 되니까요. 전 안 하면 욕먹는 사람이잖아요. 너 진짜 변했다. 엄마 서운하게 왜 그래? 아니요, 이제야 참는 걸 멈춘 거예요. 똑같은 딸이었지만 기대받은 사람과 소모된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은이 아침 준비를 마쳤을 때 언니 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야지. 지각하겠다. 지은은 거실로 나갔다. 엄마는 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반쯤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5분만. 안 돼. 밥부터 먹고 나가야지.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곧 돌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김밥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언니 입에 직접 밥을 넣어주기 시작했다. 우리 큰딸 먹어. 맛있지? 지은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먹을 게 없었지만 늦어질 수도 있었지만 누가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이미 엄마의 손과 눈과 마음이 모두 언니에게로 향해 있었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다녀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언니를 챙기고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엄마가 언니 회사 앞에 가서 도시락을 사줬다고 했다. 언니가 바쁘니까, 언니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은도 바빴다. 사실 훨씬 더 바빴다.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엄마는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는 항상 잘하잖아. 어느 날 밤 지은은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정말 힘든 날이었다. 상사의 꾸지람이 유독 심했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예상보다 컸다. 지은은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정말 힘들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었다. 지은은 엄마가 뭐라고 말할지 벌써 알 것 같았다. 그래? 그런데 넌 항상 잘하잖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격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길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 지은은 여전히 알아서 잘하는 둘째 딸이었다. 지은이 결혼하고 출산 후 3주일 만에 일어났을 때 남편은 깜짝 놀랐다. 당신, 아직도 힘들어 더 쉬어야 해. 지은은 몸을 이끌고 방을 돌아다녔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당신도 어머님한테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남편의 제안에 지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언니 때문에 바빠. 뭐, 언니 때문에. 당신이 출산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분노는 지은의 엄마를 향한 게 아니라 상황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엄마를 감싸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도 힘들어. 언니가 요즘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장모님 딸이잖아. 그 말에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맞다. 자신도 엄마의 딸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만 당연해야 했을까? 엄마는 언니가 출산할 때 한 달을 묵기도 했다. 산후조리부터 아이 돌봄, 집안일과 밥까지 모두 챙겼다. 지은은 혼자 다 했다. 아파도 힘들어도 먼저 나온 말은 항상 같았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다. 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항상 자신의 몫이었다. 병원 예약부터 검사 일정, 살림살이, 급한 일,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향했다. 엄마가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은이 알게 된 건 병원에서 직접 전화를 한 후였다. 엄마의 수첩에서 자신의 번호를 찾은 게 아니었다. 엄마가 먼저 자신에게 말한 것도 아니었다. 병원에서 응급 연락처로 등록된 자신의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이다. 아빠의 허리가 안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 병원을 찾았고 예약을 했고 약을 사러 갔고 진단서를 챙겼다. 그리고 아빠의 수술을 앞두고 엄마가 지은에게 처음 말했을 때 지은은 물어봤다. 엄마, 언니는 몰라요? 언니는 아직 몰라. 넌 가깝기도 하고 우리는 너가 더 편해. 언니는 바쁘기도 하고.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누군가는 늘 그래야 했고 그 누군가는 항상 지은이었다. 아빠의 수술날 지은은 병원에 새벽부터 나가 있었다. 언니는 저녁에 왔다. 짧은 시간만. 언니가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혹시 응급 상황이면 나한테도 말해. 나도 출근 시간 조정할 수 있어. 언니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느 날 밤 11시에 엄마가 전화를 했다. 지은아, 모레 너 아버지 병원 가는 거 맞지? 응, 맞아요. 시간이 좀 미루게 해줄 수 있어? 아침 9시면.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제가 그 시간에 일이. 언니는요? 너네 언니도 바쁜 것 같긴 한데. 그럼 언니한테 먼저 물어봐요. 전화가 끝났지만 지은은 화가 났다. 항상 이 패턴이었다. 자신이 안 되면 언니에게 묻고 언니도 안 되면 다시 자신에게 온다. 다음 날 엄마가 다시 전화했다. 언니가 모레는 정말 못 간대. 그럼 넌 9시에.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시는 못 가요. 그런데 병원은 따로 못 미루는데. 엄마, 저도 일이 있어요. 왜 제 이름 맞춰야 하고 언니 이름 못 맞춰요?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너 요새 엄마한테 자꾸 쌀쌀하네. 지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자꾸라니요? 엄마가 날 자꾸 부르는 거잖아요. 통화는 끝났고 지은은 한참을 분노한 채 있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엄마는 언니가 보낸 선물을 자랑스럽게 꺼냈다. 언니가 보낸 거 봤어? 정말 비싼 거야. 언니가 멀리서도 자꾸 챙겨줘서 참 고마워. 지은도 선물을 가져왔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만 보고 닫아버렸다. 고마워. 그런데 뭐 이런 걸 굳이. 굳이요? 응. 너는 바쁘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지은의 선물은 치워졌고 언니의 선물은 거실에 놓여 있었다. 아빠가 지은을 바라봤다. 아빠도 알았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명절 때 엄마가 언니의 아이들에게 옷을 사줬다고 자랑했다. 지은은 물었다. 제 아이들은 안 사주세요? 너는 시댁에서 사줄 텐데. 제 아이도 엄마 손자잖아요. 엄마가 대답했다. 너는 형편이 좋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편이요? 응. 너희 집이. 지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우리 집은 어떤데요? 엄마는 언니 아이들한테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옷도 사주고. 저는요? 저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자꾸 엄마한테 따지면 서운해. 지은은 외쳤다. 서운하신 건 뭐예요? 저도 서운한데요.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언니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엄마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모레 병원 가는 거 말이야. 혹시 네가 빨리 퇴근하고 가주면 안 될까?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니가 가면 되잖아. 나
나는 지금 정말 바쁜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빴는데. 그래도 나는 일정 바꿔가면서 다 갔어. 그런데 언니는 엄마 병원 한 번을 못 가? 아니, 엄마가 자꾸 엄마 병원도 내가 챙겼고, 아버지 수술 때도 내가 챙겼고, 약 사갈 때도 내가 다녔어. 언니는 몇 번이나 갔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 알았어. 내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더 화가 나. 그냥 미안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직접 챙겨주세요. 그럼 넌 안 가? 나는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이번 주가 중요한데? 지은은 외쳤다. 모든 일을 내가 다 나서야 해? 통화는 끝났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엄마가 다시 언니에게 전화했고, 언니는 또 다른 핑계를 댔고, 최종적으로 엄마는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갔다고 했다. 아빠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너 요새 엄마한테 뭐라고 많이 하는데? 엄마가 자꾸 서운하다고 그래. 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네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엄마는 언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저는요? 저는 항상 무시해도 돼요? 누가 무시한다고? 그래. 아빠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언니한테는 어떻게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하니까. 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이 말만 나와요. 제가 잘하니까. 그럼 저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단 말씀이세요? 아빠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너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언니 상처받을 것 같아. 언니요? 응. 언니가 자꾸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넌 자꾸 말을 안 듣고 엄마, 언니가 뭘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언니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바쁜데 넌 자꾸 언니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긴다고요? 응. 언니가 부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지은의 목이 메었다. 엄마, 제가 부담을 많이 받는 건 괜찮단 말씀이세요? 넌 다르잖아. 그 말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부담을 받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제 부담은 괜찮고, 언니 부담은 안 돼요? 그건 지은은 계속했다. 그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뭔데 항상. 지은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딸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보다 언니 오빠한테만 선물을 많이 줘? 지은의 마음이 철렁했다. 그게 아니야. 우리도. 근데 엄마, 진짜 그래. 지은의 딸 말이 맞았다. 할머니는 정말로 언니네 아이들한테만 더 선물을 주고 챙겼다. 그건 할머니 형편도 있고. 근데 할머니가 우리한테도 해주실 수 있지 않아? 지은은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엄마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그날 밤 지은은 울었다. 엄마의 불공평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 몇 달간 엄마는 계속 변명을 했다. 언니는 멀리 있으니까 챙겨주는 거야, 하. 너네 형부가 바쁘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너는 이서방이 너한테 잘하고 형편이 괜찮으니까. 모든 변명이 지은을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다. 어느 날 지은은 엄마한테 직설적으로 물었다. 엄마, 제가 제 일을 다 잘했던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말 안 듣고 엄마를 걱정 안 시키고 알아서 다 했던 거.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이 떨렸다. 엄마가 제게 바란 게 뭐였어요? 저 잘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전 잘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무시해요? 엄마가 울먹였다. 무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그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지은은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걸 먼저 나서서 하지 않기로 했다. 미워서가 아니었다. 지쳐서였다. 참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전화했을 때 지은은 이제 달랐다. 엄마,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서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되지? 지금은 어려워서요. 그런데,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엄마, 제 시간도 중요해요. 이 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죄책감도 들었다. 부모가 실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건 진짜 아닌데.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지은은 알게 됐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엄마는 여전히 지은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거기까지만 갔다. 나머지는 언니의 몫이었다. 아빠는 여전히 지은을 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항상 응하지 않았다. 아빠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배워야 했다. 지은이 영원히 옆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몇 달 후, 엄마가 지은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 따로 큰 이유 없이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라는 메모와 함께 그것이 모든 걸 말했다. 엄마가 이제 지은도 챙겨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언니도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언니가 지은에게 물었다. 요새 어때? 많이 힘들었겠네. 응, 많이 힘들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미안해. 언니가 정말 미안해. 이번엔 그 미안함이 다르게 들렸다. 깊은 것 같았다.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보호할 때 자신은 남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쳐 있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충분할 때 진정한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지은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로 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라고 할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말한다. 나도 도움이 필요해. 나도 힘들어. 이번엔 못해. 늦지 않았다. 아직도 배울 수 있다. 아직도 변할 수 있다. 아직도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지은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